이번 시간부터는 소방학개론에 관련된 이론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개론 이론. 먼저 첫 번째는 연소란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소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불나는 거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학개론에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화학 변화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라는 말이고요. 이때 연소 그냥 일반적으로 불나는 거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불이 날 수 있는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같이 결합하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 우리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 열과 빛을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라고 할 거예요. 즉 발열 반응을 동반한 산화 반응이 연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보시면 철의 부식은 연소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고 OX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O일까요? X일까요? 철이 부식한다고 해서 불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X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이유, 열이 발생하는 느린 산화 반응이지만 빛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산화 발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산화 반응과 더불어서 발열 반응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연소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발열 반응만 또 일어난다고 해도 연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이 AND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연소라고 한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는 반응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환원 반응은 반대되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잃는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무조건 환원 반응도 같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산소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산소를 잃는 반응이 있어야지만 산소를 얻는 반응도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지금은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를 잃거나 수소를 잃는 반응 또한 산화 반응이라고 할 거고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 자체를 산화 반응이라고 할 겁니다. 이때 산화수는 우리 1가, 2가, 3가 해가지고 원소들 봤었죠. 그 개념이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더 도입해서 표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원 반응은 산화 반응과 무조건 반대되는 반응이니까요. 전자를 얻거나 수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라고 하고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까지도 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의 메커니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는 흡열, 분해, 혼합, 연소, 그리고 배출까지의 과정들을 모두 다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5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연소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연성 물질인 고체 상태의 가연물을 하나 연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 자체가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체 스스로, 고체 자체가 연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흡열 반응을 통해서 분해가 되어서 생성되는 가스 상태가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연성 물질 입장에서는 흡열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흡열 과정을 거쳐서 분해가 되어서 가연성 가스 상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가연성 가스만 연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가연성 가스하고 혼합된 요 상태가 연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와 이 가스의 혼합기를 가연성 혼합기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될 거고 주변에 있었던 점화원에 의해서 발화온도 이상시가 땅 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연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 과정을 거친 연소 생성물과 그리고 또 분해 생성물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연소하고 난 나머지 생성물들이 배출되는 과정까지 모두 다 거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때 훈소라고 하는 과정 자체만 일반적인 연소와는 조금 다른 예외적인 연소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훈소는요, 얘도 연소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 즉 점화원은 점화될 수 있는 에너지 원을 얘기합니다. 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열원 자체가 너무 낮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산소 공급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급되지 않을 때, 즉 산소가 모자랄 때 이러한 훈소라고 하는 연소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훈소는요, 육안으로 불꽃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글자글 끓고 있는 신부 화재에 대한 용어예요. 그래서 신부 화재의 일종으로서 훈소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훈소라고 하는 과정은요, 이 과정을 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흡열되어 분해되면 이 액체 밀입자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대로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훈소라고 할 겁니다. 즉 여기서 거쳐지지 않는 이 과정은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하는 혼합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혼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중에 연소에 대한 분류들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도 원인계가 생성계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인계에서의 반응물에서의 에너지는 생성계보다는 높은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지 발열 반응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이러한 그래프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화학 반응이 이렇게 바로 스무스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라이터를 이용해서 열원을 가했을 때 연소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렇듯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연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화학 반응이 이루어진다. 이때 내가 줘야 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대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대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이 화학 반응은 잘 일어날까요?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울까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그럼 내가 요만큼만 에너지를 주면 바로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소 과정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활성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아요. 이 과정은요. 활성화 에너지가 엄청 높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 또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연소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는요. 우리가 요만큼까지 올라갔다가 생성계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총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는 전체 차이가 방출 에너지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요만큼을 또 무슨 에너지라고 한대요? 연소열이라고 한대요. 연소열은 연소가 되면서 방출될 수 있는 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총 방출될 수 있는 방출 에너지는 연소열 더하기 활성화 에너지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에너지 차이를 연소열이라고 하는구나.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촉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촉매 과정이라고 했을 때 정촉매 물질을 넣냐, 부촉매 물질을 넣냐에 따라서 화학 반응 속도가 다르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정촉매 물질을 넣었다고 한다면 화학 반응은 굉장히 빠르게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반면 부촉매 물질을 넣었을 때에는 화학 반응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활성화 에너지는 증가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